아프지 않을 소중한 우리 아이들. 내 아이의 이름만큼은 제대로 짓고 싶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좋다고 하면 당연히 바꿀 의향이 있죠. 이름에도 격이 있고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이 있어 바꿔주면 복이 온다는 명품 이름, 베이비 네이밍. 다른 엄마들도 뭐 내성적인 것 같고 애가 조용하고 말도 없고 그렇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내 아이의 성격, 심지어 운명까지 결정짓고 살까지 빠진다는 다이어트 이름까지. 리얼스토리 묘에서 최초로 밝히는 베이비 네이밍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내 아이의 소중한 이름 누가 함부로 짓는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름 짓기 고민 어떻게 지어야 할까? 시대별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은 각각 달랐지만 예쁜 이름, 좋은 이름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열망은 여전하다. 때문에 인터넷에만 해도 수많은 장명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같은 이름풀이의 결과도 같을까? 서로 다른 인터넷 장명소마다 요금과 풀이가 제각각이었다. 지난 1월 방송된 파동 성명학.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신체와 조화를 이루어 원형을 이루면 상세, 즉 좋은 운명이라 할 수 있고 원을 별표 모양으로 가로질러 상극으로 치다르면 안 좋은 운명이 닥친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소리의 주파수로 사람의 운명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름 짓기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는데 이번에 찾아간 곳은 파동 성명학과 달리 한자의 획수로 이름풀이를 한다는 수리 성명학자 이수봉 씨. 초년, 중년, 말년이 어떻게 구성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불행도 결정되고 직업군도 결정되고 전공 과목도 결정되고 성격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게 이 성명학입니다. 이름만으로 사람의 성격을 맞출 수 있다는 수리 성명학. 제작진은 수리학 전문가 이수봉 씨와 함께 유치원을 방문. 아이들의 실제 성격을 맞출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일단 7세 반 30명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도록 한 뒤 전문가와 담임 선생님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아이들의 성격을 적도록 했다. 정말 이름만으로 아이들의 성격을 짚어낼 수 있을까? 그럼 저 민성아.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은 뭐든지 하려고 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런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담임 선생님 역시 아이의 성격을 인기가 많고 자신감이 많다고 적었다. 선생님, 오, 잘 그렸다. 친구한테도 잘하고 네. 또 밖에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든지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런 매너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매너 있는 사람? 친구들에게 좋은 말만 한다는 아이의 성격 맞췄다. 영채야. 여성스럽고 네. 착하고 네. 또 이런 애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앞으로. 담임 선생님은 아이에 대해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는 것 같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부르는 느낌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중요하니까 예, 이름 잘 지어야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정말 신기하다. 이름만으로 아이들의 성격 맞추기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게 되게 그 유명했던 정주영 회장님 이름인데요. 이 초년은 주자와 영자의 합이 13획이 나옵니다. 이것을 초년이라는데 약 30대까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 가운데 글자의 합 27이 중년을 말하는데 30대부터 약 55세를 이것이 말년운이면서 배우자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2세 이후에 수리 성명학에서는 초년과 중년, 말년의 획수로 사람의 운명을 가늠한다. 아이들의 경우 30대 이전인 초년의 획수로 계산해 성격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30이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외국에 가서 성공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유학 가야 되는 이름, 아니면 고향을 등져야 되는 이름, 차범근이라든가
김미연이도 32수, 또 김병현이도 32수, 다 이런 32수를 공교롭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이 32수를 가진 사람은 다 성공해서 돌아오더라. 그래서 금의환영하는 술이다. 또 이제 이 초년의 13수라는 수를 가진 사람은 이 13수는 재간이 있다. 남보다 뛰어난 재간꾼이다. 27수는 통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 그래서 이 뭘 한번 해도 크게 벌려서 큰 것을 먹으려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27수를 가지고 있고, 정치인은 박근혜 27수, 손학규 씨도 27수. 그러니까 좋은 이름, 나쁜 이름 구별법이라는 게 지금 막 여기에 써 있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우선 나쁜 이름이라고 봐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름 속에. 그렇다면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이름의 횟수는 총 1획에서 81획까지 나오는데 한국 사람의 경우 10획에서 40획의 이름이 가장 많다고 한다. 바로 이 전체 획수로 이름의 나쁘고 좋음을 판단하는 것인데 전체 운이 11, 17, 29, 33수라면 좋은 이름이고 반대로 14, 19, 26, 28수면 나쁜 이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름 따라 성격도 변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이름을 바꾼 후 실제 성격이 180도 달라졌다는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이름을 바꾸고 개가 천선했다는 이 아이. 그럼 뭘로 바꾼 거예요? 정연이에서 정화로. 그럼 이름을 언제 바꾼 거예요? 유치원 갈 때 7살쯤에 바꿨어요. 예전에는 고집도 세고 많이 울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한번 울면은 그치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아이의 마지막 이름을 바꾸자 초년 획수가 밝은 성향을 가진 16획으로 바뀌었고 아이의 성격 또한 활발해졌다고 한다. 지금은 남 앞에 서서 이렇게 좀 말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도 무척 잘하고 있어요. 모범생으로. 그렇다면 정화처럼 실제로 이름을 바꾸는 아이들이 많을까? 네,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예전 같지 않고 그냥 예쁜 이름, 한글 이름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좀 본인 사주나 뭐 이런 거 다 따져보고 뭐 그런데 잘 알아봐서 짓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네, 요즘 많이 추세. 그리고 이름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많이 바꾸잖아요. 예전에 뭐 이름 안 좋다고 들으면 많이 바꾸더라고요.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으로 성격까지 180도 바뀌고 게다가 살까지 뺄 수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이름으로 살을 뺄 수 있을까? 이름을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살을 뺄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실일까? 이 17이 양쪽에 들어갈 때 이 예민하고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만약에 어려서부터 이런 이름을 가졌다면 아무리 살찌고 싶어서 밥을 2그릇을 먹어도 체중이 항상 똑같다. 정말 이름만으로 살이 빠질까? 제작진은 다이어트를 원하는 주부 3인을 모집. 다이어트 이름으로 개명한 전과 후의 몸무게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이름으로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주부 3인방. 일단 이름을 바꾸기 전 체지방을 측정한 후 일주일 후 체지방을 다시 측정하기로 했다. 다이어트 실험 참가자 1번 남상훈 씨. 161cm에 61.4kg, 허리와 엉덩이 부분의 비만이 높은 상태다. 다음으로 2번 참가자 이영주 씨. 한눈에 봐도 마른 체형, 하지만 결과는 이외였다. 정상인 체지방률에 비해 복부 지방률이 훨씬 높게 나왔다. 마지막 참가자 3번 이희숙 씨. 163cm에 76.5kg, 외관상 과체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1번과 3번은 과체중, 2번 참가자는 마른 체형. 사전에 제작진은 수리 성형학 전문가에게 다이어트 참가자들의 이름을 보여준 후 비만도를 맞출 수 있는지 알아봤다. 여기서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은 사람과 적게 나갈 것 같은 사람을 한 명씩 지목한다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좀 내가 말한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굳이 정하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물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분이 덜 나가야 정성입니다. 정말로 맞췄다. 이제 살을 찌고 안 찌고는 꼭 구별된다기보다도 이 수리를 보면 예민한 수리가 있고 좀 느리고 게으른 수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느리고 게으른 수리로 구성된 사람은 살이 찌겠죠. 그렇지만 예민한 수리로 구성된 사람은 살이 안 찐다. 이렇게 수리를 18, 17, 25로 바꿔주면 이게 능력도 있고 정신력도 뛰어나고 또 살도 빠지고 배우자 운도 좋고 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이름에서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작진은 수리 청명왕 이수봉 씨에게 미리 부탁해 개명한 이름으로 실험을 시작했다. 남상우는 남상정으로, 이영주는 이민경으로, 마지막 이희숙 씨는 이원진으로 개명했다. 다이어트 실험에 참가한 주부들은 이제 일주일간 바뀐 이름으로 불리며 생활해야 한다. 과연 그녀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실험 참가자들은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기로 했다. 단 개명된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자주 보시는 편이신가요? 예, 그렇죠. 앞으로 우리 보시는 때마다 이렇게 민경이라고 오야. 미안하다, 커피 한 잔 줘. 다이어트 이름을 불러줄수록 살이 빠지게 될까? 개명된 이름으로 일주일을 살게 되는 실험 참가자들. 다이어트 이름이 효과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정확히 일주일 후 다시 만난 실험 참가자들. 개봉 박도. 바뀐 이름으로 일주일간 생활해온 참가자들의 몸무게 변화는 얼마나 될까? 일단 0.6kg 정도가 감량을 했는데 근육량에서 0.4kg가 줄고 체지방은 0.1kg가 줄었네요. 근데 일주일 하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0.6kg면은 4주면은 한 2.4kg 정도 뺄 수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검사 결과를 보시면은요, 지금 체지방 양은 한 0.6kg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좀 부족한 시간이긴 하지만 이전에 쟀을 때가 50.1kg였고 지금은 더 빠져가지고 지금 49kg예요. 식이요법이나 운동의 병행 없이 평소와 똑같이 생활한 사례자들. 변화가 신기하긴 하다.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야 이러면 그 사람을 대표하듯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름을 바꿔서 이제 다이어트에 도전하는데 뭐 마음가짐에 따라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워낙 기간이 짧았으니까. 네. 내 아이의 성격, 심지어 운명까지 결정짓는 이름의 힘.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이 있다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름을 예쁘게 불러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란이라는 이름, 본명이냐? 무슨 뜻이냐라는 질문들이죠. 호란이라는 이름은 제가 음악을 시작하면서 새로 지은 이름이고요. 나비 호자에 옥광채 란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개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름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김턱골 돌센터, 오렌지 600만 불. 이 단어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한자의 획수나 부수로 이름을 따지는 것이 아닌 바로 발음하는 소리로 이름을 분석하는 파동 성명학에 따라서 지은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파동 성명학,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서로의 이름을 묻고 말하는 것이다. 이름이란 나라는 존재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얼굴인 셈인데 부를 때마다 그 소리의 기운이 작용을 하여 운명을 만든다고 하는 파동 성명학. 정말 소리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까?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야 한다. 요즘엔 한글과 한자가 모두 쉽고 독특한 이름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예비 엄마 아빠들은 아기 이름은 어떤 원칙으로 짓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그냥 예쁜 이름 짓겠다라는 생각밖에 아직은 안 지어서. 특별하게 생각한 건 없고 그냥 부모님께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듣기 편하고 이제 억압하지 않은 이름이면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 짓든 간에 내 아이의 귀한 이름에 좋지 않은 의미의 이름자를 일부러 담을 리는 없을 것이다. 제작진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파동 성명학을 기준으로 이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리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파동 성명학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제작진은 파동 성명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다. 할아버지 때부터 수십 년간 파동 성명을 연구하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의 이름을 모았다는데 파동 성명학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이름을 멋있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한문으로 열심히 써가지고 그 사람 백날을 쫓아다녀봐야 그 사람이 안 쳐다보면 그건 소용없다는 거죠. 그 이름을 자기가 들었을 때 그 이름이 나의 오장육부와 나의 환경과 성격을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주는 게 그게 파동성명학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파동성명학에 따르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신체와 조화를 이루어 원형을 이루면 상세, 즉 좋은 운명이라 할 수 있고 원을 별표 모양으로 가로질러 상극으로 치다르면 안 좋은 운명이 닥친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소리의 주파수로 사람의 운명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 알 수 없는 숫자가 가득 적힌 이 도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저희들이 통계치를 보기 편하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30년간 20만 명의 이름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통계치를 만들어서 이 표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인 듯한데 제작진은 김수환 추기경과 한 범법자의 이름을 통해 그들의 운명을 되짚어봤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1922년생이세요. 그래서 앞에 1920까지는 다 빼버리고 이자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자 하나 가지고 자 표를 보시면 여기 이자가 있습니다. 연도줄에 이자가 있고 김자의 기역자 이렇게 김자의 기역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은 9나 0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김수환 추기경의 태어난 연도와 이 이름의 자음만을 가지고 파동 주파수를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 숫자 김수환 추기경님 이름자는 914 이 받침이 없으니까 X 68 이렇게 나오는 거고 김수환 추기경의 이름을 도표에 올려보면 91468 상극 하나 없이 유연하게 원을 그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의 이름자는 전부 다 상생의 이름자를 갖고 있습니다. 재물운이나 명예운이나 모든 운, 학업운이나 여러 가지 운들이 다 있습니다. 그 운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봤을 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법자의 운명은 어떨까? 그의 이름을 도표로 돌려보니 첫 자는 원을 그리며 상생하는 듯 했는데 이름 중간자에서 상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인 때문에 운명이 틀어질 것이 예고됐다는 것인데 아버지와 자기 처, 재물을 극하고 있는 이 배합이기 때문에 자기 처로 인해서 마음을 이 사람이 바꿔먹어서 여러 사람들, 자기 처에 대한 어떤 그런 직종을 같이 가진 사람들을 살해를 하고 못된 행동을 한 게 이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명예가 없기 때문에 남들하고 어울려 살 수가 없는 이름자 중에 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연인지 사실인지 딱 맞아떨어지는 이름의 파동 주파수, 정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사주라는 것은 태어났을 때 100%입니다. 100%의 운을 갖고는 있지만 이름이라는 건 누적성입니다. 자꾸 이름을 한 번, 두 번 부르다 보면 그 운에 의해서, 그 이름의 운에 의해서 내 성격이 차츰 개조가 되는 거죠. 이름에 의해서 운명이 바뀐다면 예명을 쓰는 연예인들의 운명은 어떨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작진은
몇몇 연예인들의 본명과 예명 두 이름의 파동 주파수를 분석해봤다. 먼저 본명이 최미향인 지우힘의 최지우. 한류 스타로 아시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녀는 과연 어떤 운명을 타고났을까? 최지우 씨가 원래 이름은 연예인이 될 어떤 그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이름인데 예명을 참 잘 써가지고 이게 연예인 쪽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재물복이 많아지는 이름자로 바뀐 겁니다, 이분이. 본명인 최미향의 파동 주파수에서는 상극이 하나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지우라는 이름에서는 하나 있던 상극마저 원을 그리며 상생을 이루는데 특히 재물운이 뛰어난 이름이라고 한다. 비, 레인, 정지훈. 무려 3개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비의 운명은 어떨까? 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분석해본 결과 동그랗게 상승하며 특히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얻는 좋은 운명이라고 하는데 본명이 정지훈이죠, 이 사람이. 정지훈이라는 이름도 이 사람은 상생이 돼 있고 잘 돌아가고 비란 이름도 그나마 괜찮은데 비보다는 레인이 이 사람한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인이라는 이름자도 이렇게 뺑글뺑글 잘 돌아가면서 있을 거는 다 있는 이름자가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수로 비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외국에서는 레인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희한하게 보면은 비라는 이름 쓰는 우리나라보다 레인이라고 쓰는 외국에서 이 사람이 더 빛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면은 레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파동주파수를 통해 이름을 바꾼 일반 사례자의 운명은 어땠을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름이 자식한테도 좋지 못하시고 또 옛날에 아주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증을 쓰셔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재물운을 굉장히 저희들이 강하게 이분 이름에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어디 계신데요? 저기 대구 모 지역에서 식당업을 하고 계십니다. 찾아가봐도 돼요? 네, 찾아가 보셔도 됩니다. 곧바로 제2의 전성기를 살고 있다는 김청원 씨의 음식점을 찾았다. 새 이름 덕분인지 업종을 변경한 후부터 식당은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데 파동 주파수를 통한 개명에 대해 그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그전에는 과거에는 부도나기 전에는 잘 살 때 좀 목에 힘도 주고 좀 뻣뻣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겸손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김채원이라고 이름 부르면은 내 몸에 뭔가 기가 흐르는 것 같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요. 파동 성명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순 없을까? 소리공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님을 찾아갔다. 일단 이름은 잘 불러줘야 되고 또 듣는 사람이 쉽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의미를 들었을 때 상당히 그 사람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좀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의미가 좋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동 성명학의 기본 원리와 마찬가지로 교수님 또한 듣기 쉽고 남에게 잘 불릴 수 있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고 주장하는데 소리공학에 따르면 이름을 부를 때 소리의 파동이 끊이지 않고 한 번에 이어질 수 있는 이름이 가장 좋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명을 가진 연예인들의 파동은 어떤 유형일까? 이번 역시 톱스타들의 본명과 예명 두 가지로 비교해봤는데 정지훈, 비. 비의 본명인 정지훈은 이름의 파동이 4개로 분절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또 여기서 한번 해서 이렇게 발성이 유순하지 못하고 중간에 몇 번 끊기게 되면은 이것은 이 소리 음량적으로 봤을 때 잘 전달되는 소리가 아니다. 비. 예명으로 쓰고 있는 이런 비라는 소리가 분명히 에너지의 한 집단으로 그리낌 없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발음하기도 더 좋고 듣는 사람도 용이한데 정지훈이든 비든 한 사람이지만 파동의 차이는 확연히 달랐다. 김현주, 한가인. 한편 본명이 김현주인 한가인 역시 두 이름 모두 삼음절인데도 불구하고 파동의 차이가 컸는데 한가인이다 그러면은 이 의미 전달을 할 때 보면은 이게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가 있고 또 한가인 하니까 뭔지 모르게 대단한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런 의미라고 전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의미 전달력도
김현주보다는 한가인이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듯이 듣기 좋은 이름이 부르기에도 좋은 것일까? 좋은 파동이 좋은 운명을 가져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간략하고 친근한 파동을 가진 이름이 좋은 이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채미양. 이 소리의 흐름을 곧바로 연결하지 않고 자꾸 이어닫게 되면은 이게 단속이 돼서 잘 전달이 안 되고 발음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의미 전달은 잘 알려져 있는 이름. 그리고 들었을 때 뭐 좀 이렇게 어디 짜 맞췄다는 전혀 이질적인 걸 짜 맞췄다는 그런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아야 돼요. 한편 이름만 가지고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판단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았다. 이름은 불리어지게 되고요. 불리어지면은 그 사람한테 어떤 성격적 유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름에서 성격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름은 남에게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과 운명을 좌우한다는데. 이건 성격 성명학을 나타내는 건데요. 성격 성명학이란 개개인의 인격이나 성품, 사고방식 등을 20개의 유형으로 나눈 후 그 결과를 이름과 조율해서 한 사람의 미래나 운명, 성격을 바꿀 수 있도록 연구한 것이라고 한다. 이름에는 뭐 이렇게 기억으로 발음되느냐, 니은디귿 티귿리을로 발음되느냐, 이렇게 발음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소와 몇 년생이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이나 적성이나 이런 특징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름하고 연도만 저한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의 특성들을 제가 이렇게 알아맞힐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 성명학 테스트를 위해 제작진은 남녀 구별 없이 일반인 5명의 신상 명세와 간략한 성격을 준비했다. 교수님께 생년월일과 성격만 드리고 탁자 위에 흐트러진 이름 사이에서 정답을 맞히는 방법으로 진행할 텐데. 정말 2가지 단서만 가지고 이름을 맞출 수 있을까? 성명학을 공부하는 제자들이 숨죽이고 테스트를 지켜봤는데. 생년과 성격만 가지고 이름을 맞춘다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저걸 다 맞추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타임 아웃. 10분의 제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답을 맞춰볼 일만 남았는데. 고집세고 다혈질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배짱이 있고 이런 경우는 이 이름 중에서 봤을 때는 그 76년생에서 편관과 편인이 나오는 최여이란 분의 이름을 가져야지만이 그런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열이라는 이름을 내놓았는데 과연 결과는 T형 남자 최열 정답. 사교적이고 어디든 잘 적응하고 똑부러지는 기질들을 가졌다면 음편제적 기질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5가지 이름 중에서 나지현 씨입니다. 두 번째 나지현 씨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맞춘 교수님. 제작진도 놀랄 정도로 나머지 이름까지 모두 맞췄는데 이름이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였다. 창의성이 돋보이고 감수성이 예민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기억자를 쓰는 사람. 재물적인 기운이 강하여 주위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는 이름자입니다. 미음, 미읍, 피읍자는. 시옷, 지읒, 치읒자를 쓰는 사람들은 진취적이면 적극적이고 명예욕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는 선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주는 어떤 일도 딱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바꿔지고 적성이 바뀌어지고 특정이 바꿔지기 때문에 이름은 어쨌든 후천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름에는 애정운까지도 들어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파동 성명학으로 궁합도 볼 수 있을까? 제작진은 전문가를 다시 만나보기로 했다. 그는 이름으로 애정운을 볼 수 있을까? 파동 성명학에서도 궁합을 볼 수 있나요? 네, 물론 궁합 볼 수 있습니다. 궁합을 본다는 의미는 서로 간에 좋은 운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내 배우자 운,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먼저 남자를 보면 남자한테 따지면 이 5나 6이라는 요 숫자가 남자한테는 처하고 첩을 의미합니다. 남자한테는 재물이 있어야지 처와 첩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여자한테는 여기 7이나 8이라는 숫자, 이게 여자한테는 남편이라는 걸 의미해요. 여자한테는 남편이 잘 돼야 명예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름의 파동 주파수에 남자는 5나 6이 여자는 7이나 8이 들어있어야 배우자 운이 좋다는데 그래서 준비했다. 널리 알려진 연예인 커플들의 궁합을 보기로 했는데 일단 연예계 인고 커플로 소문난 김지호, 김호진 부부. 결혼 8년 차에도 최고의 금실을 자랑하는 두 사람의 이름 궁합은 어떨까? 김호진 이름에는 5, 김지호 이름에는 7이 나와 두 사람 모두 배우자 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얼마 전 결혼에 많은 축하와 시샘을 한 몸에 받았던 유재석, 나경원 커플 역시 좋은 이름 궁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연애사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던 손태영의 이름은 어떨까? 일찍 결혼설이라든지 뭐 어떤 연문설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고통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러한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주영은 씨, 신현윤 씨, 쿨케이 씨, 쿨케이 씨 본명이 또 김도경 씨죠. 이 사람들 이름을 보면 그 전체적으로 그 배우자 운이라는 어떤 그런 자체도 이 사람들도 조금 좋지 못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 손태영 씨가 신현윤 씨하고 주영은 씨하고 이렇게 연문설이 펴지고 삼각관계설이 퍼지고 별로 안 좋았던 그 한 해도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구설수가 끼어 있는 한 해였어요. 그래서 뭐 서로가 잘했니, 뭐 누가 못했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 톱스타 권상우와의 결혼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 관심의 대상이 된 손태영. 과연 권상우와의 궁합은 어떨까? 이 아래 이름자에 7하고 8이라는 숫자가 지금 하나도 존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7, 8이라는 숫자는 여자한테는 남편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정식적인 정확한 남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이 들어오기까지는 이 사람 이름으로서는 힘이 많이 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권상우 씨의 배우자한테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름을자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손태영 씨한테는 아직까지 이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시기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혼선이라든지 잡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 발표 후 계속되는 루머와 악성 댓글이 혹시 이름 때문은 아닐까? 하지만 궁합이 이름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소문난 인고 부부들의 이름 궁합이 모두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하이라 최수종 부부나 신혜라 차인표 부부의 궁합도 타고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 하이라 씨랑 신혜라 씨 이름을 보면은 7하고 8이라는 숫자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부부의 금실엔 이름의 운명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남편 운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편 운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남편 운을 찾아서 내가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 써서 헌신을 해준다든지 그 남편을 위해서 살아줘야 된다든지 어떤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이라 씨나 신혜라 씨는 봉사도 참 많이 하시고 자기 남편들에 대해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로 표가 많이 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수종 씨나 차인표 씨가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궁합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 나쁜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그 다음 일이고 서로 간에 얼만큼 위해줄 수 있느냐 그 사람 성격을 얼만큼 내가 감싸줄 수 있느냐 보완해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이름이 운명이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름을 더 많이 더 다정하게 불러준다면 아무리 선천적인 운명이라 해도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꿈 태몽. 그 환희의 순간 태몽은 놀라운 예지력을 발휘한다는데 예로부터 잉태의 여러 가지 힌트가 되었다는 태몽. 과연 태몽은 실제와 어느 정도 가까운 걸까? 아기가 산모에게 보내는 무언의 텔레파시 태몽. 그 비밀을 밝혀본다. 큰 고기인데 고기가 다 칼라로 색깔이 돼. 키조개를 굉장히 큰 키조개가 있었는데 근데 유난히 호랑이가 되게 커가지고
근데 호랑이가 되게 못생겼어요. 털도 많고. 눈치를 옆을 향해요. 2007년 정해년 황금돼지 해. 올해 태어난 아기는 역술상 선천적으로 재물운을 타고난다는 속설 때문인지 지금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일명 아기 같게 바람이 불고 있을 정도다.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태몽 역시 그 어느 해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옛 문헌에 의하면 태몽 없이 태어난 이는 한 명도 없다라고 기록될 만큼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아기들은 저마다 태몽을 출생 증명서처럼 가지고 태어난다. 태몽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초능력적인 힘으로 시초적인 운명 또는 아주 총체적인 운명에 대해서 많은 예시를 품고 있는 게 태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몽의 역사는 세계적으로도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천 년 전의 예수와 부처에게도 태몽이 있었다. 부처님은 코끼리 꿈을 아마 코끼리 꿈을 꾸신 걸로 알고 있고 코끼리 꿈도 상당히 성현이 태어나는 아주 좋은 꿈이고요. 부처의 어머니 마야보이는 흰 코끼리가 그녀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태몽을 꿨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남편 요셉의 꿈에서 예수의 탄생을 예지했다. 그렇다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과 유명인사의 태몽은 어떠할까? 기막힌 사례들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하나같이 꿈들이 되게 화려하고 뭐 성공 출세를 암시하는 그런 꿈들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수많은 남성 팬을 거느리고 있는 섹시스타 이효리의 태몽은 세 마리의 공작새가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춤을 췄다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 공작새가 이렇게 춤춘다 이런 표현이 공작새 하면은 이제 이렇게 좀 여성적인 성품에 가까우니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아가 탄생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또 공작새가 춤췄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 주목과 어떤 집중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고요. 상큼 청순의 대명사 송혜교의 태몽은 커다란 뿔에 보석이 가득하게 박힌 사슴. 해석에 따르면 보석같이 반짝이는 사슴의 뿔은 그녀의 유명세와 앞으로의 미래를 예지했다. 뱀들이 있는데 그중에 꽃뱀이 1,000원짜리 좀 지폐를 물고 왔던 꿈인데 이런 권리 개념이 있는 그런 물품들을 얻는 것은 좋은 꿈이 됩니다. 그래서 지폐를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몽으로는 어떤 꿈이 해석할 때 가장 좋은 것일까? 뭐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선인들의 태몽 꿈사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유일무이한 해와 달의 등장은 그 존재성만큼이나 좋은 의미를 갖는다는데 하지만 그 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노동운동의 그 횃불을 들게 한 그 전태일 그 태몽이 뭐 여러 가지 태몽이 있습니다만은 그 커다란 그 해가 아주 빛나는 해가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탁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여러 사방으로 비춰주는 태몽이었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미의 사절단 미스 코리아. 16번 서울진 이하리. 하나같이 예쁜 꿈만 꿨을 것 같다는 그녀의 태몽은 왠지 남다를 것 같은데 이에 제작진은 2006 미스 코리아 진 이한이를 만나 그녀의 태몽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뜻밖에도 그녀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태몽은 상상했었던 예쁘고 아름다운 꿈과는 달랐는데 태몽이 왜 한숨을 태몽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그 딸 태몽집은 너무나 좀 특이해서 딸 시집 못 보낼까봐 누구한테 말도 못했는데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말을 안 했어 일체 남편한테도. 근데 어떤 태몽을 꿨냐면은 엄청나게 큰 용이 나타났다는 거야.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위를 쳐다봐도 지름 끝이 안 보이더라니까. 그냥 얼마나 큰 용이겠니 그 용이.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특히. 주변에도 얘기할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뭐 얘 태몽은 이렇다. 왜 그랬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큰 용을 받다는 게 괜히 막 너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걸 자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 이거가 제가 50주년이어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가 이렇게 사진 찍을까요? 이야기 찍으시면. 오, 진짜 잘 어울린다. 스마일. 보통 그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그 태몽을 보면은 태몽 표상이 아주 밝고 좀 이렇게 아름답고 또는 이렇게 아주 그 풍요로운 그런 그 상징의 특징이 있습니다. 태몽, 그것이 궁금하다. 과연 꿈만 가지고도 남녀의 성별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 저번에보다 좀 잘 보입니까? 40여 년 동안 한 자리에서 2만여 명의 아기를 받았다는 산파 설아니 씨. 이제는 산모의 볼록한 배만 보아도 아들, 딸을 구별해낼 것 같은데 태몽을 이야기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남녀의 성별은 실제 어느 정도 가까운 걸까? 편하게 잘 있어요. 이 손이에요. 네, 손 손가락 보세요. 보이네요. 손가락 길고 발도 그냥. 자, 하이, 안녕. 그게 태몽 꿈이 비슷해요. 아들, 딸하고 연결 많이 돼요. 아닐 수도 1% 정도는 10명 중에 9명은 맞고 1명이 아니에요. 대략적인 그 추정이 한 80% 선은 될 수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태몽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아들을 상징하는 태몽으로 가장 많이 꾸는 꿈은 씨가 있는 열매라고 했다. 그 다음으로는 덩치가 큰 호랑이나 사자 같은 포유류가 아들의 태몽에 가까웠고 그 외에 자라나 거북이 같은 것이 사내아이의 표상으로 조사됐다. 또 딸을 상징하는 태몽으로는 구렁이나 뱀 같은 비늘이 없는 동물이 가장 많았다. 특이한 것은 아들과는 반대로 씨가 없는 과일이 딸의 태몽으로 등장한다는 점이었는데 그 외에 예쁘고 화려한 꽃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의 경우도 많았다. 그렇다면 태몽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태몽을 꾸고도 좀 지나쳐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몽을 꿨는데도 태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뭐 친척이나 또는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 꿔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하룻밤 평균 5번 총 1시간가량의 꿈을 꾸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단 몇 분에 불과하다. 또한 태몽으로 아이의 전생은 물론 미래까지 알 수 있다는데 태몽의 또 다른 해석 방법. 최면을 통해 태몽이 전하는 메시지를 무의식 상태에서 산모 스스로가 느끼게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일명 최면 태몽법을 이용해 태아의 미래를 알고 싶다는 한 산모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현재 임신 5주째의 배경희 씨. 지금 태어날 아이하고 과거생의 인연을 이렇게 한번 체면으로 보려고 하는데 유도를 할 거거든요. 괜찮으세요? 너무 안 좋은 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겁나는데요. 지금 내 뱃속에 나를 엄마로 선택했던 그 존재와 어머니는 과거생에 누구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살았습니까? 자, 셋에서 하나만 돌립니다. 셋, 둘, 하나. 자, 돌리세요. 누굽니까? 남자 어른. 남자 어른. 예. 어떤 남자입니까? 최면에 들어간 배경희 씨. 과거의 뭔가를 기억해내는 듯한데 편안하게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세요. 어떤 어른 남자입니까? 그냥 남편일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산업갑니다. 셋, 둘, 하나. 자, 둘째 아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 태몽을 꿨거든요. 새고리의 나무와 씨알에 아주 탐스러운 사과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과거생에 지금의 어머니는 그 아이는 과거생에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말 즐거워지는데 누굽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말 타고 막 가는데 예. 누가 말 타고 갑니까? 어머니 갑니까? 누가 갑니까? 제가 뒤에 앉아있어요. 연인 사이 같아요. 과연 탐험으로 아이의 미래를 볼 수 있을까? 자,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의 과거 생과 미래를 연결해서 그들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미와 자식의 인연인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 앞날의 상징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높은 곳에서 네. 그냥 야경 쳐다보니까 높은 곳에서 알을 내다봅니까? 예. 어떤 모습입니까? 뭘 하는 것, 사람 같습니까? 자식 둘째가? 무슨 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셋째는 어떻습니까? 땅이 아주 넓은 데 서 있어요. 둘째는 높은 곳에서 알을 내다보고 셋째는 아주 넓은 곳에 서 있다 그죠?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예. 하나, 자, 눈 뜨세요. 지금 느낌은 어떠세요? 예, 아니요, 그래,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예. 신기하네요. 제가 웃었거든요. 아줌마 무조건. 그 태몽이 얘를 미래하고도 예시가 된다라는 게 저 그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태몽하면 그냥 딸이냐 아들이냐 그거 구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래 예시한다는 생각을 진짜 전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딸일 거다 아들 거다라는 것만 생각해봤지.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5년 전 특이한 태몽으로 아이를 잃었다는 주부가 있어 그녀를 찾아가 보았다. 그녀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세 딸, 세 쌍둥이의 엄마다. 큰애 아름이고요. 얘는 둘째. 우리 선생님 둘째 다운이야. 네. 우리 막둥이 우리 어디 있어요? 입에 말고. 우리 막내 우리예요. 하지만 명지영 씨는 애초에 세 쌍둥이가 아닌 네 쌍둥이의 엄마였다는데. 아이 하나, 둘, 셋, 넷. 두 개. 애들 할아버지가 꾸셨는데요. 송아지 3마리가 문을 그 마당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애들 할아버지 내려가셔가지고 품에 안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태몽이 일단 제 뱃속에 넷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태몽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 태어나서 3일 만에 막내가 떠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는 셋이었나 보다. 그 태몽이 우리 태몽이 맞나 보다.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태몽이 아이의 유산을 예언한다. 태몽으로 어떠한 그 유산이나 좀 안 좋은 말씀이지만 그 요절하게 되는 것까지 꿈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태몽 꿈의 그 표상으로 전개된 동물이나 식물 또는 어떤 자연물이 온전한 것이 좋습니다. 까만 옷을 입고 뭐 날아간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보이는 게 있죠. 내가 까만 옷을 입고 어디 뛰어내린다. 또 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공중에 떨어졌다. 이런 꿈은 대부분 10달 내내 유지하지 못하거나 태 속에서 숨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한 8개월 돼서 심장이 멎는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좀 신발이 더러워지는 꿈, 그다음에 자기가 버스를 놓치는 꿈, 그다음에 자기 자리가 없었던 기타, 또 시험에 불합격하는 꿈 등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성의 꿈을 태몽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아주 크게 흉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심지어 뭐 유사한 낙태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태몽에 과도하게 어떤 부정적인 해석을 해서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태몽은 아기의 예지몽인가 동시에 산모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셈인데
이러한 태몽은 부부간의 애정도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즉 화목한 가정일수록 좋은 태몽을 얻는다는 사실. 아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태몽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가장 오차가 작은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있다. 태몽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태속으로 생명이 온다는 그 자체가 경이롭고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로서 축하해야지. 태몽은 또 하나의 감동입니다.